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확률과 통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저번 시간까지 정규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맞췄었는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 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내용, 이 통계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표본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이 전체를 조사하는 거 말고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서 이 개념들 잘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놨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렇게 전체를 조사하는 것과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것, 그 사이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같이 등교 수업 때 했던 것처럼 같이 그 용어들 몇 개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조사하려는 대상 전체를 무엇이라 하냐? 자, 같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같이 수업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사하려는 전체 대상,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것은 또 어렵기도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표본을 일부를 뽑아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걸 조사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과일 가게에 갔을 때 그 과일 한 상자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어볼 수 없으니까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먹어보고 아, 이건 맛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든 경우에 우리가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표본이라 한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것을 표본 추출이라 한다라고까지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전체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만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 한다라고까지 우리 했었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모집단에서의 특징, 그리고 표본에서의 특징, 그 두 개의 특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어떻게 이어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표본 집단을 조사할 거라서 표본의 특징을 알 텐데 이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더 큰 집단인 모집단으로 이렇게 확장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에서도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에서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했고, 표본 집단에서는 표본자를 그대로 따와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 거는 바로 이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예요. 자, 표본 평균. 표본이라는 집단 안에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왔다라고 해볼게요. 표본이라는 애를 뽑아왔는데, 자, 여기다 표본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표본을 몇 개 뽑아왔다라고 할까요? 표본을 20개 뽑아와서 이렇게 표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자료들 수치를 다 조사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x1, x2, x3 이렇게 해서 x20까지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평균 어떻게 구했죠?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만큼 나눴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본들 안에서의 평균을 그냥 구하면 되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20까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 20개니까 20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표본 평균이란 애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x에다가 바를 위에다 붙여서 x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인데, 자, 모집단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더 큰 집단이에요. 자, 그 안에서 이렇게 20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각각 다 달라지게 돼요. x1, x2, x3부터 x20까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은 항상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모집단을 조사하더라도 이 표본이라는 애, 특히 이 표본 평균은 계속 달라지는 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얘를 고정된 값으로 보지 않고 얘를 변수로 보겠다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본 평균이 변수라는 거 우리가 알겠으니까, 자,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알아볼 건데 우리 옆에 있는 화면, 자, 이 화면 여러분들 예전에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뽑아서 표본 평균을 이렇게 만들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집중해서 천천히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자, 표본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표본 평균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표본들 모집단 안에서 전체 그 대상 중에서 20개의 표본을 총 4번 뽑아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표본을 4번 뽑아보는데, 먼저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네 번째 표본이 각각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모두 다 20개씩. 자료는 20개씩 이렇게 있을 건데, 자, 20개씩 있는데 얘랑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여기서 평균이 얘는 70, 얘는 75, 얘는 65, 얘는 70. 자, 이렇게 되더라. 이 집단, 이 표본 안에서의 평균은 70, 이 안에서의 평균은 75, 이 안에서는 65, 이 안에서는 70. 자, 이렇게 각각이 20개가 있고, 여기도 20개. 자, 모두 다 20개씩 있어요. 자, 모두 다 20개씩 있는데 각각의 평균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자, 이 표본들에서의 평균은 무엇이 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뽑아온 그 전체 집단,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몇이냐가, 그게 알고 싶은 거지. 자, 그런데 걔를 알기 위해서 얘를 조사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이제 이런 M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건데, 저 M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4개의 표본들을 이렇게 뽑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전체 80개 자료의 평균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얘네들 더하면 될까요? 이 평균들을? 자, 얘네들 다 더하면 될까요? 자, 얘네들 다 더하면 280인데, 자, 얘네들 평균이 각각 이렇게 되는데, 얘네 전체 평균이 280이다? 얘는 아닌 거예요. 얘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각각의 평균에다가 다 더해가지고 얘네를 이 집단의 개수 4로 나누면 70점. 이렇게 우리가 평균 전체 이 80개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식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표본에서의 그 자료들을 x1부터 x20까지라고 하면은, 자, 얘네들 전체의 평균, 얘는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몇이다? 이 값이 바로 70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평균이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자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평균은 똑같이 20개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바로 75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도 있을 거고,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표본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전체의 평균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20까지 더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 x1 프라임 더하기 x2 프라임 더하기 x20 프라임까지 더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더해주고, 얘네들 네 번째도 더해준 다음에 전체가 몇 개가 되죠? 그러면 전체가 80개니까 8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 다 더해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 얘네들을 그냥 더해주면은 우리가 분모가 다 2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전체 다 더한 거에다가 분모가 20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평균이니까 얘가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긴 분모가 20이잖아요. 그래서 20을 8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세 번째 집단의 평균, 네 번째 집단의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이렇게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각되느냐? 전체 집단의 평균 M, 얘는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표본 평균과 두 번째 표본 평균, 세 번째 표본 평균, 그렇게 해서 모든 표본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의 개수만큼 나눈 것과 같다.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의 개수만큼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표본 평균을 x바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개까지 했으니까 x4바까지 하면은, 자, 얘네들을 다 더한 거에서 여기서 4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게,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네들 각각의 평균을 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까 70, 75, 65, 70 이렇게 평균 값들이 있었는데, 자, 얘네들의 그냥 평균을 내니까 우리 전체 평균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평균. 얘네들의 평균인데, 얘네 확률 변수들의,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주면은 전체 집단의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평균들을 다 왜 더해줬고, 자, 이 4는 왜 나왔고, 자, 이런 것들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가 좀 더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면, 아니 카톡으로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표본 평균들의 전체 평균은, 모평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은 모평균을 알 수가 있겠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알겠는데, 자, 그럼 이제 얘 평균 알았으니까 분산 표준 편차도 좀 알아야겠죠? 자, 우리 분산 표준 편차는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것도 좀 어렵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더 어렵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식으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이해하고 외워서 이렇게 직접 활용하는데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우리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M이라고 썼으면은, 자, 우리 전체 모집단의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시그마 제곱이라는 전체 모집단의 모분산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도 모분산을 그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시그마 제곱을 그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 자, 표본 우리가 아까 20개 뽑았으니까 여기다 2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표본을 몇 개 뽑았느냐 그 개수만큼 나눠준 값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든 잘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은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표본 집단의 특징도 아니고 모집단의 특징도 아닌데 이걸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모집단을 이제 좀 더 추측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 이 세 가지 식들은 잘 정리해 놓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련된 뭐 문제나 그런 것들 이렇게 학습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또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표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확률과 통계 마지막 그 개념 설명 시간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